여기 불법 폐수 방류 현장을 찍고 있는 기자가 있죠. 기자의 이름은 노을. 분명히 새 놈이야. 촬영 현장을 들키고 불법 폐수 방류회. 혹시 살인도 하세요? 그럴 리가요. 현장을 들킨 회사는 노을의 물건을 돌려주는데요. 오늘 개고생해서 찍은 거 싹 다 지워버렸네. 방송 분량은 충분해요? 노을은 그동안 찍어온 자료로 협박을 하고 회사는 노을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주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이제 3,225만 원 남았다, 아저씨. 노을은 빚에 시달려 자존심까지 버리는 삶을 살고 있죠. 도둑질을 했든 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이 사람은 준영. 어디까지 알아봐드리면 되겠습니까? 변호사를 통해 누군가를 찾고 있죠. 뭐하고 살고 있는지. 혹시 찾게 되면 준영 씨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찾는 이유가 궁금한 한편 노을은 집 옥상에 눕는데요. 노을에게 온 한 통의 문자. 노을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의 퇴사 통보였죠. 와 갑자기 다큐를 못 찍겠다는 건데? 그냥 듣기 싫어서. 준영은 무슨 심술인지 다큐 스케줄을 소화하지 않겠다 하네요. 앞으로 싫은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회사에서 잘린 노을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노을의 오랜 친구 지태가 찾아오죠. 탐사 프로 PD라는 게 돈에 환장해가지고 범죄자들 비리나 덮어주는 너 같은 애가 나쁜 애지. 우리 대표랑 한 선배는 나보다 수십 배! 뇌물을 받은 노을에게 일침을 가하는 지태. 너라도 잘려서 다행이다. 난 갈 테니까. 지태는 노을과 술을 마시지 않고 먼저 떠나네요. 신준영 그 개자식한테. 이때 옆자리에서 준영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노을. 우리 준영이가 와계 자식입니까? 걔가 우리 준영이 낳는 거 보셨습니까? 합수 타면 계약도 지멋대로 바꾸고. 준영의 다큐팀과 매니저의 술자리였죠.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노을. 제가 설득해볼까요? 설득해서 그 다큐 찍게 할게요, 제가. 저기 프로덕션 취직 좀 시켜주세요. 준영을 책임지고 일자리를 구하려던 속셈이었네요. 결국 준영의 집에 찾아간 노을. 맞죠? 얘 뭐야? 어머야 저 시몬이 진짜 왔네? 지도 PD였는데 뇌물 받아먹고 잘렸다 하더라. 그런데 노을을 보는 준영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쫓아낼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준영은 다큐를 찍자 하는 노을을 무시한 채 통화를 끊어버리죠. 저녁 먹은 거 인증샷 보내라니까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던 노을. 결국 눈사람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가죠. 하루가 지나고 외출을 하는 준영의 차를 막아선 노을. 다짜고짜 준영의 차에 타버리죠. 둘, 이게 셋. 내리지 않는 노을을 데리고 전력 질주를 해버리는 준영. 내릴래요? 결국 노을은 극심한 멀미를 느끼고 오바이트를 하네요. 다신 보지 맙시다. 노을을 버리고 떠나는 준영.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사고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때 라디오에서 노을로 추정되는 여자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차를 돌려 돌아가 보지만 아무도 없었죠. 노을을 찾아 나서는 준영. 이윽고 노을을 발견하고 준영은 노을에게 뛰어가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 나 몰라? 알아. 이 개자식아. 사실 노을과 준영은 고등학교 때 알던 사이였는데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네 거라 생각하고 공짜로 집어가랬잖아. 고맙습니다. 노을이는 과거 양심을 지키고 남을 챙겨주는 사람이었죠. 일진 애들이 문희 손봐주겠다고 체육관 뒤로 불렀대. 아니, 지들이 뭔데 애를 손을 봐? 친구들이 문제가 생겨도 항상 나서는 노을. 한편 준영은 징계를 받는데요. 정확이라니요? 우리 준영이가 너 구해주려다가 얼마나 억울하게 똑바가지를 썼는지 다 말씀드려. 이 여학생의 증언으로는 신준영 학생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둘렀답니다. 우리 준영이 앞으로 검사가 되랜대. 어머니는 준영의 미래를 위해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빌죠. 결국 폭행건으로 경찰서까지 끌려오지만 손모가지로 계속 밥도 먹고 살고 싶으면 야 아버지 불러올 깁니다. 아버지를 들먹이며 준영을 빼내는 정식 삼촌.
그만해 삼촌. 이건 단순 화제가 아니라 저 대단한 검사님이 네 아버지 무지할 끼냐고. 네 엄마가 네가 가진 거 싹 숨기고 도망친 분데 왜 알겠노? 무슨 소리야 그게? 정식의 말실수로 최현준 검사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준영. 어디 가노? 밥도 안 먹고.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려고. 네 검사 만들어가. 준영은 엄마에게 결국 최현준 검사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공부에 열중하게 됩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준영을 가만히 놓지 않아서 문제였죠. 잠을 이겨내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오는 그때 저기요. 왜 쌩까요? 날이 지금 그쪽한테 채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어요. 노을은 준영에게 차인 자신의 친구를 위해 온 것이었고 나중에 헤어져도 되잖아. 뭐 하는 거야? 준영은 이를 가볍게 무시하죠. 오래전부터 널 좋아해왔어. 사실 노을도 준영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여자와 포옹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접었었죠. 다 닫겠구나 우리 집이. 난 아빠 마중 나왔어. 한편 노을은 아버지를 마중 나가는데요. 씻고 자. 그때 사고 나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 정우는 노을의 아버지를 사고 내고 도망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상태에 놓이고 경찰이 노을을 찾아오는데 좀 전에 자수를 해왔어. 우리 아빠 쳤던 뺑소니범은 여자였다고요. 뺑소니범이 여자가 아닌 남자인 상황. 아저씨가 우리 아빠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거짓말을 하세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런. 우산이 없는 현준에게 다가가는 준영. 장래 꿈이 검사예요. 자신의 아버지에게 검사의 꿈을 고백하죠. 지나가는 소나기였나 봐요. 10분만. 시간 괜찮아요? 노을은 누군가의 차에 돌을 던지고 경비에게 끌려오는데 그 차의 주인은 현준이었죠. 그 자수했던 아저씨는 범인이 아니에요. 최현준 부장검사님이 개입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뺑소니 사건이 덮어지자 현준에게 따지러 왔고 제가 어디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말한 적 없는데요. 이 근방에서 못 본 교복이라. 현준은 노련하게 노을의 대답을 회피하죠. 노을은 밖으로 나오는데 준영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좋냐? 그 기집엔 너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내 딸이었음 다리 몽댕이를 뿜질렀다. 준영은 비꼬는 노을의 발을 걸어버리고 못 드는 돌대가리가 방해받을 공무나 있냐? 노을은 현준이 듣는 앞에서 소리를 질러버리죠. 죽어라 공부만 파면 그땐 검사시험 합격 통지서는 안 받겠냐? 자, 우산 씌워준 선물. 사고시 합격증 받아서 올 테니까 그때 주세요. 준영은 재회의 순간을 만들고 현준과 헤어지죠. 노을 옆에 앉는 준영. 그럼 네가 날 꼬셔봐. 너한테 미쳐서 공부도 못하게. 자신을 꼬셔보라는 준영의 말에 자리를 피하려 하죠. 내가 널 꼬신다. 진짜 노을이를 꼬시러 온 준영. 노을의 팔을 잡아 고민형을 전달하죠. 사랑한다 그라. 귀여워가지고. 준영을 좋아하는 나리 앞에서 고백을 받아버린 노을. 신놈아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 나 완전 그 자식 때문에 친구 애인 뺏은 배신자 되고 애들한테 노을은 듣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죠. 아빠 딸 복수 좀 해줘. 그때 아빠 위독했던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집에 불쌍해서 어떡하냐. 지 아버지 장례식도 못 치르고 지 동생이랑 어젯밤 노을이 학교에 안 나왔던 사실을 듣게 된 준영. 준영은 노을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사정을 알게 됩니다. 그 어린 것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따위 협박질을 해! 자식도 없냐? 어젯밤에 사망했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현준. 사돈 맺기로 한 약속이 달라지진 않겠지. 정은의 아버지가 현준에게 사건을 은폐해달라고 했던 것이었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김준영 씨 핸드폰인가요? 노을에게 연락이 왔죠. 과거는 잠시. 안다 그럼 더 싸가지 없고 더 못되게 굴 거잖아. 노을은 준영을 밀어내고 노을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쓰러진 노을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준영. 병원에 데려다 주는데 준영은 먼저 떠났죠. 준영을 태우러 간 매니저. 그 벌써 빠져 죽었으면 어쩌지? 깝죽거리는 구경을 버리고 떠나버리죠. 벌써 빠져 죽었으면 어쩌지? 구경의 말이 계속 신경 쓰이는 준영. 결국 한강다리 쪽에서 노을을 찾습니다. 이때 과거로 돌아가죠. 가증스런 인간. 밥 먹었냐? 오랜만에 만난 노을을 그냥 보내기 싫은 준영. 어디 가려고? 화장실. 범죄자가 어딜 도망가려고? 준영은 화장실을 핑계로 도망가는 노을을 잡아내죠. 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랑 사귀자. 노을은 준영의 고백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서로 향하는데 왜 안 들어가? 두려움에 차마 문을 열지 못하죠. 너 따라다니는 여자애들 정리만 해주면 된다 그랬지? 노을은 결국 준영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둘의 케미로 여자를 떼어내고 쪽팔림은 노을의 목이었죠. 한편 현준이 술집에 다니는 것을 찍은 영상이 나오고 영상의 주인은 노을이었죠. 네, 최현준입니다. 노을은 사건의 재수사를 위해 현준에게 연락하고 최현준 씨가 조작했던 우리 아버지 사고 준영은 이를 엿듣죠. 면 갖고 있는 자료 다 불태워버릴게요. 이딴 협박 나한테는 안 통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방송국으로 향하는 노을. 이때 노을의 증거물을 누군가 훔쳐가고 노을은 쫓아가다가 사고를 당하죠. 알고 보니 준영이었고 노을은 곧바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다큐 찍자. 지금은 될 거 아니야, 개뚜라야.
사퇴를 하겠다고? 왜? 준영은 노을의 사고로 검사의 꿈을 접게 되죠. 노을은 다큐를 찍으러 준영의 집에 찾아오고 저희 촬영팀들은 조금 있다가 안 올 거예요. 왜요? 다큐는 안 찍을 거니까. 찍는다 그랬잖아요 어제까지는. 그쪽한테 속아서 그랬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줄 알고. 역시나 준영은 변덕을 부리죠. 뽀로로와 산책을 가려하는 준영. 자신의 주인을 공격하자 노을에게 달려든 뽀로로네요. 그런데 노을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데요. 개 알러지요? 강아지 알러지가 있는 노을 덕에 밖으로 쫓겨나버린 뽀로로. 이 집에서 내쫓았어 임마. 준영은 밤이 되도록 노을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졸다가 깬 준영은 노을이 침대에 없는 걸 확인하죠. 다행히 노을은 떠나지 않았고 넌 기절이 컨셉이니? 찬밥 있어? 1,000,000원만 주면 다큐니 뭐니 다시 귀찮게 안 할게. 다큐 찍자 그럼. 또 시작하셨군. 다큐를 찍자는 말을 이번엔 믿지 않죠. 다큐 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준영은 진짜 계약을 진행시켜버리고 내가 또 변덕 부리면 위약금 1,000배로 물겠다고 계약서에 넣어요. 노을은 지태에게 자랑합니다. 찍기로 했어요. 지태는 노을이 준영과 엮이는 게 영 싫은 듯 보이죠. 삐졌냐? 짜잔. 연봉 더블. 다음 날 어째서인지 전 회사의 대표가 노을을 스카웃하려 하고 예, 본부장님. 노을이 준영과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해 지태가 손을 쓴 것이었네요. 투자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표는 준영의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준영의 집에 오는데 사실은 방송 신경 엄청 실이 써요, 글마. 준영이 보이지 않고 준영은 어딘가 심각하게 아파 보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살 날이 얼마나 남 사실 준영은 3개월 채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저 이 회사 안 다닐 건데요. 제가 지금 배신을 하면 노을은 연봉 2배의 제안을 거절하고 지태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죠. 웬일로 다 싫다고. 지태는 노을이 사고가 났던 순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준영이 배달은 형제라는 것도 알고 있죠. 것 같다. 그만 살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준영은 컨셉이 영 맘에 들지 않고 이런 컨셉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대표님. 또 다큐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네요. 너 다큐 안 찍는다고 골지 부리는 거 아니겠지? 어차피 이거 파토야. 제가 설득해 볼게요. 다들 포기하려는 그때 준영이 자기 발로 돌아오네요. 앞으로 1년 뒤에 죽는다고 치자고요. 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딱 3개월만 남은 걸로 합시다. 마약은 안 하고 싶어요? 또 상방뇨도 하고. 나랑 연애할래요, 노을 PD님? 녹화 중에 고백을 해버리는 준영. 겁나 진하게. 대표가 저지를 해보지만 소용없고 장난 아니라 그랬는데. 톱스타 신지 노을은 가볍게 받아주네요. 언제부터 해요? 오늘부터 해요? 연애한다고 SNS 올려도 되죠? 노을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준영의 고백을 받았고 그로 인해 업무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합니다. 잘릴 것 같다고요. 지태는 말없이 노을을 챙겨주고 내가 취직자를 알아봐줄게. 아저씨도 백수면서 나도 취직할 거야 인마. 나도 아저씨한테 확 취직해버릴까? 응? 아저씨 와이프로 삶이 고단한 노을은 지태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태는 그저 술만 먹기 바쁘죠. 프로포즈 취소! 노을은 지태의 정체를 모른 채 그저 섭섭해하기만 하는데 잡으러 오지도 않네. 우리 핸드폰 두고 갔다. 노을이 두고 간 핸드폰에 전화가 오고 여보세요? 핸드폰 받는 분은 누구시죠? 전화를 지태가 대신 받죠. 자신의 신부를 먼저 밝히는 게 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이세요? 노을은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우리 남편이시냐고. 내 전화를 왜 아저씨가 받아요? 지태에게 돌아가는데 내가 네 남편이야? 지태는 자신을 남편이라고 저장한 것을 보게 되죠. 으라. 좋은 사람 꼭 만날 거야. 아버지의 업보 때문에 노을에게 가지 못하는 지태. 으라. 나 이제부터 아저씨랑 의절이에요. 노을은 집 앞에 수상한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준영이 차주인이었죠. 처음 보냐? 여긴 어떻게? 콜옵션에 물어보니까 알려주던데? 지들 못해요. 남편은 어디다 두고 나리한테 얹혀 사냐? 나 같은 그지한테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장가로냐? 어? 남편이 없단 사실을 알게 된 준영은 기분이 좋아지고 신준영이 노 PD가 아니면 한 컷도 안 찍겠다고 그랬답니다. 노을을 다큐에 복귀시키죠. 일단 회사로 와서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준영은 자신의 병을 숨긴 채 엄마에게 찾아가고 나 오늘 콘서트 해. 외면하는 엄마에게 콘서트 표를 주는데 엄마는 표를 찢어버리죠.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검사의 길을 포기한 준영이 그저 미운 엄마. 그 연예인 나부랭이 집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하는 거잖아. 나 같은 놈은 검사가 되면 안 돼, 엄마. 준영의 콘서트가 시작되고 지태 역시 노을을 보러 콘서트에 왔죠. 자, 왔습니다. 1부가 무사히 끝나고 2부 준비 중 인터뷰를 하는 노을.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 누구예요? 네? 남편이라고 저장된 사람. 콘서트 날은 주로 어떤 음식을?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니거든요? 준영은 지태가 남자친구인지 집요하게 확인합니다. 2부 콘서트가 시작되고 전광판을 보고 혹시나 하는 노을. 준영은 노을에게 다가가고 무대 위로 끌고 옵니다. 노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준영. 노을은 과거를 회상하죠. 사랑한다, 그라. 콘서트가 끝나고 올라온 둘의 찌라시. 바로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이거. 지 팬들 다 보는 앞에서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당하고. 노을은 자신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준영을 거절했죠. 이게 노피디하고 사귀었던 사이였어? 노을PD 신상 완전 털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노을은 신분이 노출됩니다. 캡처해서 경찰에 고소해. 노을PD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지금. 기자들은 노을에게 취재를 시작하고 그만하시죠. 카메라를 막으며 노을을 돕는 지태. 노을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준영은 밖에서 노을을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이세요? 이를 막는 지태. 텐데 괜찮겠어요? 상관없어요. 그쪽이야말로 괜찮겠어요? 카메라가 몰려오고 본부장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는 지태는 결국 노을의 손을 놓고 말죠. 날 버려두지 마. 날 밀고 가지 마. 준영은 당당하게 노을을 데리고 갑니다. 노을을 데리고 바다 끝까지 와버린 준영. 더 갈 데가 없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빠져 죽자. 죽자 그럼 죽지도 못할 거면서. 빠져 죽자며. 죽고 싶은데 혼자 죽어. 미친 짓을 하는 준영을 말리고 차에서 내려 어딘가 향하는 노을.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노을은 술을 사들고 나오죠. 노을은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십니다. 야, 내 핸드폰 못 봤냐? 핸드폰을 찾는 노을에게 자신의 폰을 주죠. 노을은 지태에게 전화해 술 주정을 하는데요. 아저씨 안 좋아한 척 한다고 내가 왜 나한테 잘해줬어요?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주고 왜 그랬어요? 자신을 봐주지 않는 노을을 보며 속이 터지는 준영. 왜? 지태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하죠. 생각해주면 안 돼요? 우리 사겨요. 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준영은 폰을 뺏어버리고 내놔. 핸드폰 내놔. 징징거리는 노을 때문에 폰을 던져버립니다. 바로 네가 꺼내오든지. 노을은 바다에 던진 폰을 찾으러 가고 준영은 노을을 들쳐업고 나오죠. 아저씨. 끝까지 아저씨만 찾는 노을을 걷어 차버리는 준영. 만취한 노을은 결국 어딘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제 옷이 왜 저기 걸려 있어요?
너희 신랑이 네 옷 갈아입힌다고 생뚱 샀다. 준영도 사라지고 기억도 사라진 노을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망가죠. 정신을 차릴수록 기억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노을. 아이씨. 내려. 기억이 돌아올수록 비참해지는 한편 준영이 어딨어요? 모르겠는데요. 엔터에서는 사라진 준영을 찾기 위해 혈안이죠. 신분이 노출된 노을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가려야 하고 준영이 어딘지 진짜 몰라요. 같이 있으면서 빵 가는 거죠 지금. 국민 꽃뱀으로도 모자라서 국민 뻥쟁이 만들라 그래요? 엔터에서는 준영이 사라져 노을을 닥달하죠. 준영이 어딘지 진짜 몰라요. 변장을 하고 다니는 노을에게 자꾸만 준영을 찾고 주소 톡으로 보낼게요. 노을은 집 앞에 와 있는 기자들을 발견하죠. 지태는 숨어있는 노을을 데리고 갑니다. 여느 때처럼 말없이 노을을 챙겨주는 지태. 왜 나타났어요? 그렇게 손 놓고 갔으면. 노을은 지태가 그저 밉기만 하죠. 속 안 좋은데 해장국 먹을 거 그랬나? 근데 나 술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요? 노을은 지태에게 매달린 기억까지 사라졌네요. 신준영 핸드폰으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몰라? 나 지태는 노을이 무안해할까봐 얼렁뚱땅 넘어가 주죠.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정은의 전화를 피할 수 없는 지태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정은아. 혹시 어제 신준영 콘서트 갔었어? 내가 연예인 콘서트나 따라다닐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지태는 거짓말을 하지만 정은은 지태를 시험했던 것이었죠. 저녁 먹을래? 뭐가 그렇게 한편 노을은 지태에게 매달렸던 기억이 돌아오고 우리 어디 갔어요? 지태가 통화하는 사이 도망가 버리죠. 거제 가주세요 아저씨 빨리요. 노을은 나머지 기억의 조각을 찾아 거제로 향하고 조금만 깎아주시면 될 거예요. 준영의 행방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죠. 우리 준영이 금품 갈취하려고 치기풍 아니에요? 그래 내가 죽였다. 너도 같이 죽여줄까? 노을은 전날 갔던 민박집을 가보고 단서를 찾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서 배 타면 40분이면 간다. 배를 타러 가보는데 시간이 한참 남았죠. 선장님, 배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운 좋게 배를 얻어 탄 노을은 섬에 도착합니다. 이윽고 준영을 만나는데 잠이 오냐 지금? 영화 찍냐? 반응이 시원치 않고 가라. 어? 꺼지라고 내 눈앞에서. 노을을 밀어내는 준영. 필름이 끊긴 노을은 준영의 기분을 풀어주기 바쁘죠. 아침 안 먹었지? 가. 미안. 그때 걸려온 지태의 전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연락이 안 되는 노을이 걱정됐던 지태. 신준영이랑 같이 있니? 네. 노을은 준영과 같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부장님, 이거 윤정은 이사님께 그 사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편 정은이 노을을 뒷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태. 노을은 돌아가는 내내 준영의 눈치만 보고 있죠. 술 먹고 술주정 좀 했다 왜? 아무 말도 없는 준영이 답답해 속 터지는 노을. 때려 그럼. 너 화 풀릴 때까지 때려. 준영은 적당히 받아주고 갈 길 가버리는데요. 노을은 끝까지 따라다니죠. 누가 나를 이렇게 술주정하게 만들었는데. 내려. 준영은 노을에게 마음을 주지 않기 위해 끝까지 도망갑니다. 아이 지 차를 놔두고 택시를 타고 갔다고? 우리 준영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접심은 언니한테 진심인 것 같아요. 준영의 고백이 그저 거짓이라고만 느껴지는 노을. 일이죠 이거는. 아 지가 날 왜 좋아해? 다시 뺏겨서 뒷문으로 좀 가주세요. 준영은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가는데 어김없이 찾아온 극심한 두통. 혼자서 외롭게 병을 이겨내는 중이죠. 누구요? 이현우요. 지기는 지태의 고시원을 찾아오는데요. 어디세요, 형? 나 고시원 이사했는데. 지태는 당황해하며 둘러대기 바쁘죠. 내가 너 일하는 매장으로 갈게. 형,
지기와 만나는 지태. 말해봐. 우리 누나 예전에 준영이 형 짝사랑했었어요. 준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던 것이었죠. 넘어갈 거예요, 우리 누나. 사람은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야죠. 형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형이 우리 누나 좀 잡아주세요. 지기 역시 지태와 노을이 만나길 바라죠. 한편 준영은 늦은 밤까지 고통을 견뎌냈고 진통제를 챙겨 먹으며 밖으로 나가는데 노을이 준영의 집에 와 있었죠. 언제 깼어? 아, 어디가? 왜 자꾸 사람을 피해? 준영은 계속해서 노을을 피하고 급기야 불까지 꺼버리는데 지태는 정은이 노을을 해치지 않게 직접 찾아가죠. 28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가족은 남동생 하나. 사람 시켜서 따로 알아볼 필요 없어. 걔 좋아해? 대답해, 지태 씨. 그래. 좋아해. 정은에게 솔직히 말하는 지태. 밖에 기자들 아직 안 가고 있어. 준영은 기자들에게 들키지 않게 불을 껐던 것이었죠. 네? 노을을 실컷 놀리고 불을 다시 켜는데요. 이거 안마 코트냐? 그걸 왜 지금 말해? 너 놀리려고. 재밌냐? 준영은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나고 밥 먹자. 노을이 해준 음식을 먹죠. 앉자. 맛있는데? 약 가지고 올게. 뭐야? 쟤 누구야? 태도가 바뀐 준영에 당황스럽기만 한데 준영은 노을의 요리를 억지로 먹었던 것이었죠. 짜서 다 뱉어냈지? 아, 너 진짜 갑자기 왜 이러는데? 준영과 노을의 사이가 원만해지는 한편 준영이 집에 찾아온 지태. 아직도 기자들 안 갔나 보다. 기자들 갔으니까 의리 내보내세요, 지금. 준영은 노을에게 지태가 왔단 말을 하지 않고 설거지 네가 해. 설거지를 시키고 조용히 혼자 나가볼 생각이죠. 너 인터넷 뉴스 봤어? 신진영 미친 거 아니야? 의리는 안 보낼 겁니다. 내가 가질 거예요. 준영은 지태에게 통보를 하고 신주영 씨는 나보다 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지태도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신준영, 이때 너 김유나랑 사귀는 사이라며. 뭐? 벌써 인터넷에 다 떴어. 찌라시 덕에 둘의 사랑은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는데 사랑한다, 의라. 그만하시죠, 신준영 씨. 자신을 믿지 않는 노을에게 키스를 해버리죠. 가지마, 의라. 준영의 만류에도 떠나는 노을. 요즘엔 서로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해요. 너도 사전에 알았냐? 신준영이 김유나랑 열애설도 풀려고 너 이용한 거? 당근 알았지? 생각도. 노을은 이 상황을 쿨한 척 넘기죠. 잘 먹겠습니다. 할배 짱. 한편 지기의 학교에 전교생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요. 저도 찍어주세요. 준영이 찾아온 것이었네요. 왜 말 안 했어? 오랜만이다. 준영과 지기는 옥상에서 만나고 567만 3천 원 지금 당장은 못 갚아요. 지기는 준영에게 선을 그어버리죠. 니네 누나 좋아해. 그 네가 나 좀 도와줘. 준영은 노을과 만나기 위해 지기를 찾아온 것이었고 돈 생기는 대로 소속사로 보내드릴게요. 지기는 그런 준영을 인정하지 않네요. 준영은 노을의 집에 찾아가고 지태 역시 노을을 포기하지 못하고 찾아오죠. 누구세요? 준영의 억지에 결국 집에 들어오는 둘. 아, 의리도 손 있어요. 나 괜찮으니까, 아저씨. 괜찮으면 먹어 좀. 준영은 노을을 챙기는 지태가 마음에 들지 않죠. 둘 다 꼴보기 싫은 노을은 집에서 나가버리고 의리 깠다면서요, 아저씨가. 김유나 씨는 신주영 씨가 여기 와 있는 거 알아요? 난 누나 걔 핸드폰 번호도 모르는데. 아유, 진짜 맛은 더럽게 없다. 당신 누구야? 이런 비싼 명품식을 싸구려 점퍼 안에 감추고. 준영은 지태의 정체가 의심스럽기만 하죠. 준영은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며 노을을 찾아냅니다. 공깃밥 하나만 더 주세요. 노을은 준영을 피해 억지로 밥을 먹는데요.
결국 탈이 난 노을. 샜네. 쟤한 것만 전문으로 고치는 명의를 내가 아는데. 그런 노을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노을은 준영이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 중이죠. 아 근데 왜 이래 나한테? 너 뭘? 미친놈. 인 거 알고 있으면 조용히 따라와. 준영은 전혀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그만 내려주고 좀 꺼져줄래? 나 아저씨한테 다시 매달릴 거야. 마음대로 해. 내가 좋아하는 건 네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지태의 언급에도 끄떡없는 준영. 이윽고 도착한 곳은 엄마의 식당이었네요. 병원이 어딨어? 병원이 아닌 자신의 엄마에게 데려온 준영. 사실 엄마에게 노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내가 좋아하고 있는 애 엄마. 헷갈린 지는 9년 됐고 확신한 건 보름쯤 됐어.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저 꽃뱀 아니 도마뱀. 아니에요. 이 언니는 아닌데 네 혼자 지금 짝사랑기가. 용두가 준영은 또다시 유령 취급을 당하는데 주제 파악 하나는 진짜 잘해요 아줌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 똑부러진 노을을 보며 손을 따주죠. 안 찔렀거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안 미워. 주제 파악을 잘해서. 엄마랑은 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실컷 판검살기라고 기대를 했던 아가. 노을은 준영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해딱 디비지가. 노을의 집에 다시 도착한 둘. 우리 엄마 미혼모야. 내 과외비 된다고 술집에서 술도 따르고. 이래도 내가 네가 꿈도 못 꿀는 것 같냐? 준영은 천천히 다가가고 노을은 지태를 부르는데 미안하다 지태야. 뭐가 그냥 다. 지금도 충분하세요, 아버지. 잘 자고. 아버지를 저버릴 수 없던 지태는 노을에게 가지 않습니다. 나 좀 잡아달라고 부탁할랬는데 다 아저씨 책임이야. 사실 노을은 준영에게 이미 마음이 가 있었죠. 노을? 노을의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나가는 준영. 그때 또다시 찾아온 극심한 두통. 겨우 이따위 것으로 물러설 거라 생각했다면 당신은 오산입니다. 하지만 준영은 병까지 이겨내며 노을에게 가죠. 딱 1분만. 노을이 눈치채지 못하게 1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는 준영. 이러고 밤샐 거야? 그럼 난 너무 좋고. 정신이 멀쩡해져 장난까지 치게 되었죠. 왜 웃어? 계속? 네가 너무 이뻐서. 뽀뽀하자. 그럼 때릴 거지. 최자식. 노을은 쑥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한창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준영. 앞으로 예쁘게 사랑 키워나가겠습니다. 유나와의 기자회견은 피할 수 없었죠. 앞으로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진짜 방패막은 김유나 씨 아닌가요? 저는 서윤우 씨 열성 팬입니다. 불똥이 튄 노을은 다른 연예인을 언급하고 서윤우 얘기 왜 한 거야? 준영이 차에 타죠. 서윤우 팬이시라고요? 준영이 질투하는 한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신준영이란 자식의 존재까지. 지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떠날 거야 그럼. 지금의 네 아버지도 내가 만들었어. 어머니를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지 새끼까지 낳은 줄 알면 지 아들한테 가겠지.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도 최현주 씨 아들이에요. 지태는 자식도리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더 잘하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죠. 사랑한다 아들. 아버지한테 다 얘기할래요. 언제까지 협박당하고 속이며 살아요? 딱 3개월만. 3개월은 또 왜요? 신준이 그 자식도 이 세상에 없을 거고. 지태는 어머니를 통해 준영의 시한부 소식을 알게 되고 신준영이 아프대. 버킷리스트는 생각해 보셨어요? 노을은 다큐를 찍기 위해 준영을 인터뷰하는데 앞에 보이는 저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것. 장난 그만하라 했지. 스탠바이야. 전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다큐에 집중하지 못하는 준영 때문에 서울로 복귀하는 노을. 와, 저 초딩 진짜. 준영은 삐져서 인사도 안 하고 스케줄을 소화하러 갑니다. 조용히 하고 촬영 좀 하자. 난 의리 하나 지키는 걸로. 어쨌든 너한테 땡큐. 유나는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촬영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촬영을 중단하는 그때 뭐예요 갑자기? 준영이가 좀 전에 다쳤습니다. 준영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움직이는 노을. 님 잘못이라. 갑자기 차를 세우는 기사. 왜 멈춰요? 커피나 한 잔 사갖고 가려고 해. 커피를 사갖고 간다고요? 5분이면 돼요. 5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얼른 출발하라고요!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어? 갑자기 커피 한 잔 하겠다는 기사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리라고 이 자식아! 알고 보니 준영이었죠. 내가 곧 죽는다니까 드디어 진심을 고백하고 싶어졌니? 노을은 짓궂은 장난에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나 머리 혼났어. 그렇게 날 걱정하고 좋아하면서 왜 이렇게 아닌 척을 해? 길을 가다 또 넘어지는 노을. 혹시 내가 커피 타면 넘어지냐? 다리 안 다쳤어? 야, 뭐? 노을 역시 준영이 걱정되었고 준영에게 키스를 하는 노을. 너 내 스타일이다. 됐냐? 나 너 좋아한다. 노을은 결국 마음을 고백하고 준영은 다시 한번 키스를 하며 둘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노을은 준영의 다큐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라는 거야? 왜 안 들려? 아직 편집실에 있으면 어떡해? 아니 K 페스티벌 안 가? 아이 들어가! 노을은 선배의 말에 곧장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죠. 꽃단장을 하고 스케줄을 소화하려는데 지기에게 전화가 오고 언제 와 누나? 왜 무슨 일 있어? 여보세요? 니네 아버지 제삿날이잖아 이 띨빠가. 노을은 아버지의 기일을 잊어버리고 있었죠. 하루는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연예인도 와요? 내가 말 안 했었나? 신준영도 와? 아니? 준영의 빠순이인 하루를 위해 거짓말을 해주는 현준. 퇴근하세요. 싫어! 이때 고양이가 도망가고 노을에게 오는 고양이. 와. 저리 가. 아버지의 제사상을 망치는 고양이에게 꿀밤을 쥐어박는데 꽃뱀이다. 고양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 물어줄게요.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이까짓 거? 이게 싸가지 없는 하루도 꿀밤을 맞죠. 아빠! 이때 나타난 현준. 저 여자가 나 때렸어. 저 기억 못 하세요? 나를 알아요? 현준은 노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오늘이 저희 아버지 제삿날이에요. 자, 화 풀고 이걸로 다시 사요. 사과부터 하시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준영은 현준 앞에 나서게 됩니다. 이따의 돈 말고 신준영 군 사과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먹지 않은 놈인 것도 모르고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 그 법전 버리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현준은 준영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뭐하는 거야? 돈을 버리냐 그럼? 버려! 노을이 바닥에 있는 돈을 줍자 화가 난 준영. 야! 죽지 말라고. 네가 거지야? 그래 나 거지야. 너 상관마 나 왜 이래. 나 내일? 둘은 서로 상처를 주게 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준영은 욱하는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안 되고 연예인 나부랭이가 된 게 그렇게 죽을 짓이야? 의절까지 할 일이냐고 이게. 수십 번도 넘게 얘기했잖아. 난 자격이 안 된다고. 네가 왜 자격이 없어? 차마 현준을 위해 저지른 일에 대해선 말하지 못하죠. 지금 바로 행사장 가야 되는데. 준영은 스케줄 도중 현장을 이탈하고 안 비켜! 노을에게 향하지만 노을은 이미 떠났죠. 옆차의 경적 소리에 차를 빼주려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준. 싸움이 아니야. 현준에게 가고 있는 노을을 본 준영. 준영은 본능적으로 현준을 구합니다. 괜찮아요? 준영은 현준의 손을 뿌리치고 노을에게 향하는데 노을은 쓰러져 있었죠. 노을을 데리고 병원에서 의사를 찾는 준영.
어깨뼈에 실금이 좀 간 것 같아요. 준영 역시 부상을 입었죠. 아버지 구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최현준 의원이 제 아버지세요. 그래서 의리도 포기한 거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태는 준영의 병실에 찾아와 사실을 말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 준영. 진료가 끝나자마자 의리에게 향합니다. 아까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시간이 지나고 노을은 깨어나죠. 우리 여행 가자. 으라. 노을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모두 못 찾는 대로. 병실에 도착하죠. 한 달 말고 1년 있다가 보자. 뽀뽀하자 그럼 때릴 거지? 노을 역시 준영과의 시간이 소중해 보이죠. 뜨거운 키스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둘. 됐어. 그때 또다시 통증이 시작된 준영. 노을 씨, 최현준 씨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때 찾아온 경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준영은 듣고는 있지만 갈 수가 없죠.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잡아보려 하지만 계속되는 통증의 노후를 보내게 되죠.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 준영. 의리가 형사들한테 잡혀갔을 거라니. 어디로 가는지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진통제를 챙겨 먹고 나가려 하는데 밖에서 잠갔다. 대표님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도록 엄명을 내리셨다. 기가 막히기 전에 하라! 나도 이번에는 대표님이 옳다고 생각해. 준영은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최현준 의원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노을은 조사를 받게 되죠. 우리 집사람이 뭘 어쨌다고? 벌써 퇴근했어? 노을 PD 어머니가 고소하셨어요? 지태는 어머니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년 전에도 짓밟아 놓으셨잖아요, 어머니가. 아직도 그 벌금 갚느라 사채업자들한테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 아이. 지태야.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망쳐놓은 노을 PD 인생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태는 해도 너무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 소리를 현준이 듣게 됩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라. 이제서야 노을이 기억나고 준영은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 누나 좀 도와주세요. 지기까지 도와달라 하는 상황에 준영은 통증이 도무지 가라앉지를 않죠. 결국 엄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프나? 엄마이 내 새끼 네 목소리 왜 다 죽어가노? 엄마, 나 좀 도와줘. 준영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는 둘. 지가 뭔데 알을 가다라. 조용히 운전이나 해. 어머니는 준영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죠. 일어나 어서 병원 가자. 가자. 나 의리한테 가야 돼, 엄마. 준영은 의리를 구하기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최현준 씨, 엄마만 옆에 있었으면 그렇게 더럽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야. 엄마 다시 하자! 준영은 억울한 이 상황을 엄마 탓으로 돌려버리죠. 기어서라도 갈 거야. 준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한편 지기는 노을의 면회를 오죠. 잘하는 맛집이나. 누나, 진짜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아니지. 노을은 지기를 안심시킵니다. 노을 PD 빼내주세요. 지태는 현준을 찾아가 노을의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기 시작한 순간부터요. 그럼 지금 나가서 소리쳐. 현준은 물러터진 지태에게 일침을 가하고 여자아이의 인생을 박살내버렸다. 못하겠니? 입 다물고 비겁해져거라. 준영에게 다시 따지러 가는 엄마. 그 사람이 왜? 우리 아버지가 엄마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사고의 범인을 조작했고. 그 사람 네 아버지야! 그래서 너를 죽일 뻔했어 내가. 준영은 결국 현준의 치부를 덮어준 사실을 고백합니다.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준영이 방문 고마 열어주려고 합니다. 밤이 되고 구경은 준영의 문을 열어주죠.
최현준 의원님 계십니까? 준영은 노을을 보러 가지 않고 곧장 현준의 집으로 향했죠. 노을 PD 때문인가? 하지만 현준은 노을을 풀어줄 마음이 없어 보이고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유감이네. 마지막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은 USB를 주고 떠나는데 노을의 예전 증거였죠. 노을 그 친구 말이야. 안 돼요. 준영의 협박에 노을을 풀어주게 됩니다. 당신도 자격 없어. 의리 보면 행복해야 자격 없다고 당신도. 둘의 싸움 후 출소하는 노을. 지기는 출소하는 노을에게 가다가 사고를 당할 뻔하죠. 가해자의 차를 타고 오는 지기.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은수였고 치마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어도 눈에 띄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죠. 노을은 곧장 준영에게 찾아가는데 무슨 똥물을 튀기려고? 꺼져. 대표는 노을을 갑자기 막대하죠. 준영이가 너 면회 한 번도 안 갔지? 쥐가 차가 없어 다리가 없어. 감이 딱 올 텐데. 거짓말. 다시는 우리가 안 만났으면 했는데 근데 말 안 듣고 자꾸 이렇게 얼쩡거리면 어떡해. 동생이 참 똘똘하고 훌륭하던데. 은수는 지기를 두고 협박을 하는데 노을은 두려움에 못 이겨 떠날 생각을 하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게 외국 가서 어떻게 살 건데? 너 안 가면 누나 혼자 간다. 누나. 지기는 확고한 노을에 못 이겨 차에 타는데 미친놈이. 지태가 이를 막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 당장 내려 노을! 차택중 변호사님이시죠? 누구십니까? 최현준 부장검사가 덮었던 진짜 뺑소니범 누굽니까? 준영은 사건의 진범을 찾아 나섭니다. 이 의리가 살아갈 세상은 봄날이길 바라며. 지태와 노을은 실랑이 중이죠. 와이프가 널 협박했다고. 나 지기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내 부모야! 지태는 결국 현준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지태의 표정을 보며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오지 마요. 노을은 겁에 질려 지태를 피하죠. 저희를 쫓아내려고 할 때 넌 뭘 했는데? 신랑이 왜 안 와요? 약혼식도 포기하고 온 지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최현준 의원이 내 아버지래요. 준영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며 진범을 알려달라 합니다. 노장수 씨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고요. 한편 노을은 현준의 집에 찾아가는데 의원님이랑 사모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문 앞에 있는 노을을 발견한 지태. 꺼져달래서! 꺼져주려고 그랬다고요! 왜 당신들 아들까지 보내서 날 감시해! 지태가 노을을 감시했다고 생각하고 노을은 쓰러졌다가 지태의 차에서 눈을 뜨죠. 노을은 지태에게 향하고 배고프지? 밥 먹을래? 내가 아저씨를 만나면 최고의 복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우리 사귀어요, 아저씨. 복수를 다짐합니다. 정은은 술에 취해 물에 빠지는데 정은을 구하는 누군가. 바로 준영이었죠. 내 허락 없이는 함부로 못 죽어. 진범이 누군지만 얘기해달라고요. 윤정은이요. 준영은 결국 뺑소니범이 정은인 것을 알아냅니다. 보세요? 최지태 본부장님이 지태는 준영의 다큐를 할 수 없는 노을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아, 무슨 일인데요? 서현우 영화 VJ 그걸 제가 왜 못해요? 냄새나고 그 더러운 거를 더럽게 싫어한대. 그게 왜요? 거울을 아예 안 보나 봐. 까탈스러운 연예인의 BJ였고 저 서현우 VJ 할래요. 고민하던 노을은 결국 일을 하기로 합니다. 전 정은이랑 결혼 안 합니다. 파혼까지 강행한 지태는 결국 정은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우리 회사에서 투자할 영화 네가 맡아봐. 지태의 강행에도 은수는 정은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죠. 아무래도 내 며느리야. 이 준영이 갖다 줄라고? 준영이는 무슨... 자 시동 걸어 놓을게. 얼른 나온나? 준영이 걱정되었던 엄마는 준영의 집에 찾아가는데 영호가 왜 이렇게 매를 걸어? 준영의 집에 찾아간 현준과 우연찮게 재회하게 됩니다. 끝! 오케이. 까탈스러운 연예인 탓에 한껏 꾸민 노을. 감사합니다. 무리하는 노을을 지태가 도와주죠. 내가 할게요. 우리 사귀기로 한 거 아니었어? 무리하지 마. 한편 지태의 영화를 맡은 정은은 주인공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준영은 정은의 앞에 의도적으로 나타나죠. 윤정은이에요. 이때 노을을 업고 있는 지태와 마주친 준영. 할 말이 많은 노을은 준영에게 다가갑니다. 오랜만이야. 노을은 준영에게 전화를 해보는데 번호를 바꾼 것이 아니었죠. 문자는 왜 씹었어? 그냥. 노을을 끝까지 차갑게 대하고 가버리는 준영. 술 한잔 할래요? 그런 준영을 지태가 잡고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몸도 아픈 사람이. The life expectancy is estimated at 2 months. 의리는 내가 지킬 테니까 그쪽은 본인 몸이나 챙겨요. 사랑. 지태는 준영에게 경고를 하고 떠나죠. 한잔 더 하자. 한편 노을은 만옥이 공경에 처한 상황을 마주하는데 형 지금 어디야? 준영은 시끄러운 통화 소리에 현장을 찾아가죠. 현장을 한 번에 정리하고 장국영, 장마로 당장 나와. 장국영이 뭐냐? 노을은 준영을 따라 나옵니다. 나 다쳤어. 노을은 아픈 척을 해보고 가라 그럼. 몸조리 잘하고. 준영은 역시나 차갑게 돌아서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어머니가 지태 씨 일어나면 바로 전화 달라셨어. 정은과의 연을 끊고 싶은 지태. 정은이 밑에 평사원 자리로 옮겼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 본부장 자리도 정은이한테 넘겨줄 생각이야. 그렇게 하세요. 은수가 두고 보고 있진 않죠. 의린 건드리지 마세요.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태에겐 노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이죠. 준영은 운동을 하는데 물병을 줍지 못하죠. 운동신경이나 감각에도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눈을 떠보니 앞에 있는 노을. 내 5,000원 못 받냐? 노을은 5,000원을 핑계로 준영에게 말을 걸죠. 벗어봐봐. 시덥잖은 이야기가 계속되고 떠나려는 찰나 준영의 손을 잡는 노을. 나한테까지 똥물 튀길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거 아는데 내가 다 아는데. 준영은 병이 악화될수록 노을에게 멀어지려 노력하죠.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알아.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노을은 준영이 일부러 피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죠. 나도 보고 싶었어, 신준영. 매일매일 미친 듯이 보자. 노을은 그럼에도 끝까지 노력합니다. 뭐가? 영옥과 현주는 재회 후 근황을 묻고 와불란노. 준영이가 저희 아들이에요. 정식과 결혼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한편 노을은 옷이 젖어 업무를 보기 난처한 상황.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준영이 보는 앞에서 연예인에게 혼인하죠. 김치 냄새가 여기까지 나잖아! 꼭 옷까지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똥을 묻히고 다닌 것도. 야, 너 꺼져. 네가 그래서 신준영한테서 잘렸구나. 준영은 화가 나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결국 노을을 잡지 못하고 노을에겐 지태가 찾아오죠. 차 한잔 할래? 왜 그렇게 신준영만 보는 거야? 아저씨도 그렇잖아요. 상처받으면서. 왜 나만 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지태는 노을만 바라보는데 원수나 다름없는 현준의 가족이라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준영은 영화 촬영이 시작되고 노을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며 주먹 다짐을 하게 되죠. 신준영 씨 고소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고소하라 그래요. 정은은 준영을 설득하려 하지만 고집이 센 준영에게 통하지 않고 이 영화 엎어요 그럼? 엎어요. 팀장 되고 맡은 제 첫 프로젝트라고요. 어느 병원이랬죠? 준영은 정은의 말을 듣고 사과하러 가게 되죠. 한번 봐줘. 무릎 꿇어 그럼. 서윤우, 너 진짜 왜 그래? 그냥 내가 그럴게. 준영은 무릎까지 꿇으며 정은의 체면을 지켜주게 됩니다. 노을은 소식을 듣고 준영을 기다리고 있었고 나 때문에 그런 거지? 공주병이 생각보다 깊은 것 같은데. 준영은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차갑게 대하죠. 맞잖아.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면서 왜 아닌 척해? 확신을 가지는 노을을 눕히는 준영. 나하고 자고 싶니?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네 옆에 있을 거야. 결국 노을을 두고 방에서 나가는 준영.
지기가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해서요. 지기는 대학 대신 취업할 생각을 하고 있죠. 누나를 부르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대학을 왜 안 가? 의대가 한두 푼인 줄 알아? 집도 없고 빚 갚는 상황에 보탬이 되고 싶은 지기. 대학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야, 노지! 이 상황에 걸려온 은수의 전화. 안에서 형이랑 살자. 신사가 칠칠치부터 이런 건 묻히고 다니고. 준영은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입원합시다. 그래봤자 병원에서 죽는 거잖아요. 준영은 병원에서 연명하긴 싫기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다. 팀장님이 저희 집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한편 정은이 찾아오고 저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작사 대표님들, 감독님께도 다 보낸 건데. 준영은 정은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철저히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중이죠. 가볼게요, 그럼. 그런 준영에게 점점 설레는 정은. 안녕히 들어가세요. 평사원으로 강등된 지태는 비서이자 친구에게 노을의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 한국 안 떠날 겁니다. 김비서, 갈 거야. 네. 10억이에요. 우리 지태, 지 약혼자한테 돌려보내줘요. 지태를 되돌리는 조건으로 10억을 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돈만 줬어. 으라. 노을은 싸움이 안 될 것을 알기에 순순히 돈을 받고 나가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저 10억에 아저씨 팔았어요. 지태의 만류에도 자존심을 버리는 노을. 안 갔어요? 노을 PD가 신준영 씨 되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도 되게 좋아해요, 우리. 당신이고 최지태고 둘 다 미친 거 아니야? 정은은 노을을 좋아하는 둘을 이해하지 못하고 준영은 정은이 눈치채지 못하게 계속 다가가죠. 얼음찜질이 꽤 노련하시네요. 의리가 잘 넘어지거든요. 됐어요. 정은은 노을의 이야기를 계속해 자존심이 상하고 운전을 할 수 없어 준영의 도움을 받죠. 나 여자로서 어때요? 나 유혹해볼 생각은 없어요? 준영의 계획대로 노을을 질투하는 정은 노을이랑 기집애를 보고 있죠. 나 노을한테서 신준영 씨 뺏어오고 싶어요. 준영은 때가 아니라는 듯 말을 아낍니다. 몸조리 잘하십시오. 대답 안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누가 스타 아니랄까봐 엄청난 밀당을 하는 준영. 그리고 도착한 노을의 집. 감사합니다. 네가 사람이냐고 이 기집애야. 그거 니네 아버지 팔아서 받은 돈이라며. 노을이 자존심과 10억을 바꾼 사실을 엿듣게 됩니다. 그냥 좋은 집 얻어서 거기서 살 거야. 당장 나가! 아, 뭐 나가면 내가 못 나갈 줄 아냐? 나리와 싸우고 나온 노을을 지켜보는 준영. 술을 지나치게 먹은 노을을 조용히 데려다 두죠. 운동 능력도 저하되는 와중 정은의 생일에 알람까지 해둔 준영. 집 문 앞에서 자고 있냐? 내가 왜 나리 집 문 앞에서 노을은 술만 먹으면 필름이 끊기죠. 윤종원 본부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정은은 마음에 들지 않는 노을을 결국 불러내고 최지태 씨 약혼녀예요.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최지태 씨 다신 안 만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노을은 의도치 않은 파혼에 뭐라 할 말이 없고 저기요. 정은이랑 있니? 곳에 일렀어? 10억이나 받고 정은은 지태와 계속 엮이는 노을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뭐가 얼만큼 죄송한데! 그렇게 죄송하면 죽어. 지태 역시 노을을 건드는 정은에게 분노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노을은 정은을 안심시키며 떠나는데 준영과 마주치죠. 나 저 기집애 꼭 죽일 거야. 한 번으로 모자란 지태는 뼈가 있는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 농담이든 협박이든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소리야. 못 가. 나 오늘 생일이야, 지태 씨. 지태를 붙잡는 정은에게 준영이 찾아옵니다. 나랑 놉시다. 으라! 준영 덕의 자리에서 나온 지태는 노을을 찾아보지만 이미 떠난 뒤였죠. 나를 흔들어 볼 생각 없어요? 노을 씨 좋아하고 있잖아요. 흔들리긴 할 겁니까? 준영은 이제 대놓고 정은에게 다가가는데요. 집 앞에 와 있는 노을을 발견합니다. 노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는 이유는 너한테 있는 것 같은데.
위자료죠. 노을은 은수에게 10억을 돌려주기 위해 준영에게 조금 쓴 돈을 받아냅니다.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할게. 잘 살아라. 노을은 곧장 10억을 돌려주고 얼마 전에 주셨던 10억입니다. 최지태 씨 안 만납니다. 나보고 믿으라고? 그건 회장님 마음이시고요. 은수의 비아냥을 참으며 나오는 노을. 회장님께 받았던 10억 돌려드리고 가는 길이에요. 정말 잘했어. 그리고 최지태 씨도 다신 안 만나요. 지태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하죠. 내 해만을 지태가? 지태는 은수의 만행을 참을 수 없어 이사회를 소집하고 네 어밀 그 심판대에 기어코 세우겠다는 거야? 이사회에서 뵙겠습니다. 신준영 씨 가족관계 알아봤습니다. 현주는 변호사를 통해 준영의 가족사를 완벽히 알게 됩니다. 정은은 이제 준영을 직접 찾아가고 먹고 싶어서요. 30분만 나갔다 와도 될까요? 그동안 집 구경이나 하고 있을게요. 준영은 밀당을 하려는 듯 시간을 끕니다. 이거 자기가 찍은 거지? 안 그래도 잘려가지고 심장상에 있는 사람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지? 노을은 준영의 다큐 편집의 마무리를 맡게 되고 더 기다려봤자 이사들 안 와. 그냥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 어머니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지태는 패배하죠. 노을은 오디오가 없는 파일들을 발견하고 뭐야? 입모양을 유추하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신준영 너 딱 기다려. 30분만 기다리라면서요. 준영을 기다리다 지친 정은에게 걸려온 전화. 준영이 억지로 받게 하는데 어머니, 항복하러 온 거면 조금만 기다려. 항복하러 온 거 아닙니다. 가보세요. 준영은 지태를 포기하게 유도하고 지태 씨 포기할래요. 정은에게 키스를 하며 꼬시는데 성공하죠. 노을은 준영의 소리 없는 영상의 해석을 마치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정은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죠. 네, 박사님. 노을이라는 여자분이 찾아왔었어요. 준영 씨 아픈 거 알고 왔다길래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요. 노을은 결국 준영의 담당이를 찾아갔고 속일 생각 마시고 다 말씀해줘. 준영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일 계속 하게 해줘. 뭐 남자와 여자로 만나자는 거 아니야. 준영의 옆에 있기 위해 다큐 복귀를 원하는 노을. 최고 경영자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합니다. 지태는 은수를 끌어내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나 신준영한테 흔들려. 지태는 이미 오래전 마음이 떠났죠. 내 대답은 이미 한 걸로 아는데. 은수를 찾아가고 저 남자 생겼어요, 어머니. 정리해. 지태와의 연을 끊고 싶지만 살인 전적을 알고 있는 은수에겐 통하지 않죠. 머리가 복잡한 현주는 준영의 집 앞에 도착하고 우연찮게 온 지태.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야 그게. 어디까지 알고 오신 거예요? 넌 얼만큼 알고 있니? 현주는 지태와의 대화를 통해 지태가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준영에게 할 말이 있던 지태는 준영을 만나게 되고 언제 죽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복수는 내가 할게요. 정은까지 이용하는 준영을 두고 볼 수 없던 지태는 결국 준영을 말리게 되죠. 더 이상 개자식이 되지 말고 조용히 가, 신준영. 안 간다는데 왜 자꾸 가래! 지금 노을 PD 아줌마 가게에 와 있다. 노을은 준영의 집에 가질 못해 어머니의 가게에 들렀고 나 좀 보자. 아줌마 저 좀 안아주세요. 아니면 제가 아줌마를 좀 안아드릴까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해줍니다. 이 모습을 본 준영. 준영 씨. 스케줄에 집중을 못하고 노을이 나타나는데 또다시 오는 극심한 두통.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합시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준영은 방송을 접고 진통제를 과다 복용합니다. 결국 쓰러지는 준영. 노을은 말없이 준영의 옆을 지켜주고 안 될 것 같아서. 강 박사님한테 전화할게. 병원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기 싫은 준영. 병원 가자 준영아. 포기하지 않고 준영을 설득하는 노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럼 니네 엄마도 아시게 될 거고. 반대로 해. 준영은 결국 노을을 쫓아냅니다. 뽀로로 어딨어? 준영은 사라진 뽀로로를 찾고 있는데요. 형, 뽀로로가 안 보이네? 뽀로로 네가 얼마 전에 시골로 보냈잖아.
결국 기억의 조각이 사라지는 현상까지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신준영, 문 열어! 할 말 있다고. 나 너 사랑해. 노을은 준영을 보고 싶은 마음에 떠나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너만 보고 살 거야. 공소시효 13일이 뭐야? 준영은 기억의 혼동이 사라지지 않아 정은의 공소시효조차 잊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차. 정은이 준영의 집에 온 것이었죠. 약혼 반지 빼고 왔어요. 기억의 파편이 돌아오지 않은 듯한 준영의 표정. 누굽니까? 윤정은이요. 법적으로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때마침 기억이 돌아오고 노을을 두고 들어가죠. 넌 알고 있지? 정은이랑 만나는 남자. 모릅니다, 전. 지태는 정은이 만나는 준영의 정체를 숨깁니다. 여기서 그만 끝내자고. 지태, 네가 선택한 여자 누구냐? 그러는 정은인 그딴 놈한테 갔을까요? 은수는 정은의 연애 사실을 알리고 이게 누구야? 신준영이라고 연예인입니다. 현주는 준영이란 사실을 알게 되죠. 갈 곳이 없어 준영의 엄마에게 간 노을. 준영이 여자 생겼어? 저 같은 건 잽도 안 드는 여신이요. 본격적으로 술 한잔 하자 그럼. 준영이 힘들게 하는 것을 하소연하고 님께서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식탁 의자 다리가 부러졌다고? 노을을 걱정하던 엄마는 결국 준영을 부르게 되죠. 의자 다리 부러졌다며? 우리 좀 지키고 있어. 엄마. 노을이 자는 것을 지켜보고 행여 잠에서 깰까 몸으로 노을을 받아내죠. 갈 거야. 알아서 집에 가. 새벽까지 노을을 지키다 떠난 준영. 노을은 준영의 방을 구경하고 과거 전단지에 준영이 자신의 번호를 적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준영이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준영이 원망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진짜로 준영이가 왔었어요? 준영이 온 것도 기억 못하는 한편 현준이 찾아오고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멈춰. 현준은 정은을 이용하는 준영에게 경고를 합니다. 먼저 쓰러뜨려 보세요. 곧 준영 씨한테 갈게요. 준영에게 완전히 빠진 정은 제일 빠른 미국행 비행기가 몇 시야? 미국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요. 최지태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너한테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지태는 준영에게 속고 있는 정은에게 진실을 말해주죠. 너한테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준영을 찾아가는 정은 배신감은 커도 준영을 죽이진 못하고 나 윤정은 본부장님께 목적을 갖고 접근했어요. 빨리 도망이나 가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고요. 정은에게 진실을 말해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하는 준영. 겁니다. 여보세요. 신준영이랑 얘기 잘 끝냈니? 네가 사람을 치고 뺑소니를 쳤을 때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던 CCTV 영상이 있었어. 은수는 정은의 살인 전적을 미끼로 협박을 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윤정은과의 결혼. 같이 가요. 은수를 부시기 위해 잠시나마 손을 잡는 둘. 오늘 저녁 촬영 네가 와서 하래. 뜬금없이 노을에게 다큐를 찍게 하는 준영. 오늘 뭐 찍는다 그랬지?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 할 거야.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 다른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걸 나한테 찍으라고 시키냐. 정은이 도착하고 이거 정말 방송으로 나갈 수는 있는 거예요? 노을은 둘의 데이트를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하죠. 괜찮아요. 지태야 큰일 났다. 지금 막 신준영에 관한 찌라시가 떴는데. 어떤 기사를 보고 놀라는 지태. 신준영 마약 찌라시 어머니 작품이냐고요. 마약을 했어? 은수의 짓이 아니었고 곧 신준영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모양입니다. 준영을 마약범으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현준이었죠. 사랑했던 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네. 준영에게 자신의 기억이 사라졌단 충격에 카메라를 끄고 자리를 피하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카메라를 다시 켜는 준영. 아버지가 뭘 어쨌는데요? 뺑소니 사고를 덮었어요.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뺑소니 이야기에 당황한 정은은 자리를 피하고 절대 눈 떼지 말고 잘 지켜봐. 노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준영. 그때 그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내 여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내 아버지를 지키려고 내가 그 애를 죽였어요.
노을은 준영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통해 모든 진실을 듣게 됩니다. 윤정원 씨도 이런 식으로 합류했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차종 ZF-320 윤정원 씨가 운전했었잖아요. 공소시효 아직 남은 거 알고 있죠? 너 그냥 찔러본 거지? 정은의 자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근데 지금 막 생겼어. 네가 방금 자백했잖아. 정은은 카메라를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죠. 법정에서 충분히 분리할 텐데. 상황이 불리해진 정은은 준영에게서 도망갑니다. 한편 준영에게 전화가 오는데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가 지금 뭘 했다? 현준의 계획대로 잡혀가는 준영. 검사하면 아니란 건 바로 밝혀질 텐데. 그게 네 아버지가 가진 힘이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딴 자식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잖아. 지태는 현준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죠. 도와줘, 지태 씨. 지태는 정은의 도움을 거절하고 들이 이렇게 했는데 계속 부인할 겁니까? 신준영 씨와 같이 마약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노을을 만나러 간 지태. 얘기 좀 해. 신준영 지금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받고 있어. 준영의 상황을 말해주러 간 것이었고 자신의 부모 때문에 피해를 본 준영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지태. 부탁한다 울어. 싫어. 최현준 의원이 우리 아빠 사고 범인 조작한 거 나한테 숨기고 말 안 했냐고! 지기도 모든 사실을 알고 화를 내지만 노을은 지기가 정신적으로 힘이 될까봐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마약이라뇨! 회사는 준영의 신변을 보호하고 영옥과 정식이 경찰서에 찾아오는데 현준과 면회 중이었죠. 내가 지시했어요. 어머니랑 다른 나라로 떠나요. 준영은 배신감에 자리를 뜨는데 결국 현준 앞에서 쓰러집니다. 정은은 노을을 부르고 뺑소니범이 아니에요. 기억이 나요. 노을은 기억의 조각과 정황을 합쳐 정은이 살인범임을 확신하죠. 내가 범인이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 또다시 돈으로 회유하는 정은을 보며 냉큼 챙기는 노을. 저 그거 방송에 내보낼 거예요. 편집 없이. 그리고 이 돈 봉투는 당신 범죄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경찰에 제시할게요. 증거 제출을 위해 챙겼던 것이었죠. 네가 다 쳐드세요. 지금 바로 기자들 좀 모아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지태는 부모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뇌관 교정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신한류 천암으로 주목받아. 준영의 시한부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지태는 기자회견을 위해 움직이는데 미행이 붙고 누군가 의도한 사고를 당하죠. 나 의리야. 우리 잠깐만 보자. 노을의 전화를 받고 나간 준영은 대학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잘했어, 치타. 내 여자친구로 확실히 속은 것 같아. 기억의 혼동이 온 것을 눈치챈 노을은 당황하지만 받아들이죠. 지태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난 지키고. 아빠. 오빠랑 좀 있고 싶은데. 왜? 현주는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은수의 폰에 전화가 오고 지태씨 차 블랙박스는 폐기했는데 다른 차 블랙박스에서 미행 장면과 사고 장면이 찍힌 모양입니다. 김비서의 통화를 듣고 은수가 꾸민 일이었단 것을 알게 된 현준. 잠깐 기다려요, 김비서. 은수는 현준이 알게 되었음을 직감하죠. 그래요. 내가 막았어요. 한편 준영이 깨어나고 윤정원이랑 내 얘기 이번 방송에 꼭 내보내. 기억이 다시 돌아왔죠. 내가 너 보자고 전화했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준영아. 준영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노을. 진짜? 엄마는 어딨어? 준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가족들을 찾아갑니다. 이거 쓰면 눈물 안 난다면 눈물 안 난다 그랬잖아. 그거 쓰면. 다들 슬퍼하는 한편 윤성호 대표님 보좌관입니다. 우리가 선약이 있었죠? 윤 대표의 부름을 현준이 막아서는데 이게 그 증거 영상이에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노을은 증거를 현준에게 주고 할 거거든요. 그거 원본이에요. 카피본도 없고. 무슨 뜻이죠? 유일한 증거니까 방송 전에 돌려달라고요. 현준의 양심을 시험하죠. 뭘? 왔어? 노을은 준영이 집에 와 있고 해가지고 빛이 났어. 아! 운전 좀 할래? 준영은 노을을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는데요. 여기가 어디야? 너랑 살려고 지었던지. 같이 살자.
준영은 노을과 살기 위해 집을 지어놨었고 둘은 남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한 데이트를 합니다. 준영에게 온 현준의 전화. 아니요,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애인 만나러 가나? 아버지가 절 보고 싶대요. 준영은 또다시 기억을 잃어 현준을 존경하던 때로 돌아가네요. 무지한 준영의 모습이 의아한 현준. 검사 그만두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만난 게 고등학생 때 우산. 현준은 자신의 자식이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조금 피곤했어. 준영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현준. 누군가의 터치의 기억이 돌아온 한편 준영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노을. 나리 누나랑 같이 왔는데 도저히 못 보겠다고. 지기와 나리는 준영의 안부를 물으러 왔고 노을을 두고 온 것을 기억합니다. 나 내일 미국 가. 정은은 미국으로 도망가기 전 지태를 찾아오고 그러지 말라고 나라도 얘기했었어야 했는데. 지태는 정은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자수하라고 널 설득했어야 했는데. 준영은 노을에게 곧장 달려왔고 노을의 벨소리를 따라가는데 노을을 발견하죠. 무슨 열이 이렇게 많이 나? 앰뷸런스 부르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노을을 데려가려 하는데 안 간다는 노을을 억지로 데려가죠. 얘 좀 죽여주세요. 네? 얘가 지금 죽고 싶다니까. 최선을 다해. 준영은 자신의 몸을 챙기지 않는 노을에게 심술이 났고 급성 장염이래. 다음에 오면 꼭 죽여주겠대. 살려주세요! 의리와 돌아가는 길에 결국 서러움이 터져버렸죠. 나 죽고 나면 우리 엄마 어떡해요?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황당하게 가라 그래요? 나 무서워요. 두려워하는 준영을 안아주는 노을. 뺑소니 살해범을 감췄다는 것인데요. 넌 나 못 잡아. 또한 최은준 의원은 자진 출두해서 현준은 노을의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며 자수를 하게 됩니다. 뺑소니 은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정은은 도주하고 됐는데? 윤정원 씨? 경찰이 잡아가죠. 왜 줬어? 어? 그 영상 최현준 씨한테 왜 줬냐고. 그래, 내가 줬다. 노을은 현준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 믿고 증거를 맡겼던 것이었죠. 세상이야. 배달왔습니다. 뽀로로가 살집. 뽀로로 앞으로 내가 키울게. 노을은 준영이 떠나면 외로울 뽀로로를 키우기로 다짐하고 둘은 뽀로로의 집을 만들며 추억을 쌓죠. 현준은 집에 돌아오고 여기서 멈추자 그만. 다시 그 시궁창으로 가고 싶니? 어머니! 힘과 권력을 갖고 싶다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내 아들까지 차로 바다에 썼던 것처럼. 은수는 결국 지태 앞에서 사고 낸 사실을 말해버리죠. 평생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신준이 형은 어딨어? 지태는 노을을 찾아와 준영을 찾고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나 몰라본 거야 지금? 자기 이름이 신준영인 것도 까먹은 것 같아요. 준영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죠. 우미 언니예요. 우리는 어떤 사이였어요? 내가 그쪽을 되게 싫어했어요. 미워하고. 그니까 다음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때 내가 정말 잘해줄게요. 지태는 부모와의 악연으로 준영을 만난 사실을 너무 아쉬워하죠. 나 곧 나갈 거야. 나가면 복수해야지. 정은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죠. 왜 아무 말도 안 해? 피하지 말고 죄값 치르고 나와. 기다리고 있을게. 무슨 뜻이야? 지태는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정은에게 기다리겠다고 말해줍니다. 누구세요? 의리는 어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의리를 보러 왔다고 핑계를 댑니다. 안에서 기다리세요. 준영에게 음식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자리를 피해주는 노을. 다시 퍼줄게요. 드디어 기억이 돌아온 준영. 미안해. 기억 못해서. 나 되게 열심히 살았어. 시간이 다 된 것을 아는 준영은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엄마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 엄마가 내 엄마여서 영광이었어. 저와 이은수 대표이사는 오늘부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오너 일가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인다. 준영은 유독 피곤해 보이죠. 기대해서 좀 자. 노을의 품에서 잠이 들고 자.
준영은 이제 다신 깨어나지 않죠. 다신 안 깨울 테니까 푹 자. 엔터에서 준영의 집을 정리하며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함부로 애틋하게 였습니다. 신준영입니다.